12월 16일 날 전부 그 대정읍 그 서할 오름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99년도에 이제 그 대전 그 골령골에서 사망당했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후에는 그 대전 골령골에 꼭 1년에 한 번씩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형제도 없고 완전한 고아가 되어 있습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못할 정도로. 저는 강원철의 아들 강서경입니다. 아버지는 9월 20날 증조 할머니 제사 보러 가다가 행방불명되고 그해 12월 16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다 이제 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모슬포 서할로름 거기서 총살당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이장을 해요. 어린 때는 그 이북 아버지인 줄 몰라가지고 거기서 쭉 살다가 11살 때 이제 이것이 우리 친아버지가 아니로구나. 딴 자식들은 아침에 조금 잠자고 있도록 했지만은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쉬겠죠. 이북 아버지가 이거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 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안 후에는 이제 집에서 뛰쳐나왔지. 이제 외삼촌네 집에 가서 살고 남의 집에 가서 1년 살고 그 후에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듣는 얘기가 자꾸 너희 아버지는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거다. 이처럼 해도 저는 몇 년 동안을 이제 그 아침마당에 나오면 그 사람 찾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걸 매일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혹시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아침 그걸 봤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제 죄 없이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나라는 이런 것을 못 막았을까. 지슬이라는 영화 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난 좀 이디가 다 옷이 젖을 정도로 좀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했어 그 영화. 예. 우리가 그 벌초를 갔다 오면서 이제 그 할머니가 아이고 이런 아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저는 6남매를 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5. 아버지한테 많이 사랑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못 받으신 사랑을 대신 자식이나 손자, 손녀한테 주시면 그쵸? 예, 알겠습니다. 4.3 사건을 이제 무죄 판결 전부 받고 이제 그 명예회복을 해주고 이제 참 이번에 떠나신 우리 판사님 자찬수 판사님 참 너무 고맙고 참 그때 이제 눈물을 거기서 참 흘리면서 얘기했지만 그 손자들한테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손주들한테 다 하시라. 참 I am a creature of habit. 그때 참 내가 참 자식들한테나 손주들한테나 잘 해줘야 되겠다. 더 그 마음을 막 의지더라고. I will admit that 1999년도에 이제 이 여기 있는 그 유족이 이제 너희 아버지도 어디서 죽은 거 저 뭐 사형당했다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 본적지도 이제 한경면 주수로 해 나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쭉 이제 대전을 같이 다녔어요. 그 사람하고. 아버지가 거기서 사형 당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찾아가는 거지. 내일 그 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 증명서 예. 그것도 형 이제 고정 갈 거니까 예. 그디가 그중 알아요? 예, 저 접시 하나 더 놓고. 챙겨. 예, 그래 그거에 여기 형 놓을 거야. 예, 알았어. 올리고 할 거나. 울령이네 그디 형 이제 무죄 판결 났던 행이네 여기 잘랭이네 마음 눕새는구나야. 예. 저기 이렇게 내창으로 해가지고 내창으로 해가지고 딱 가지고 저 먹고 우리 제주도 분들은 몇 사람게? 몇 제주도 분게? 사람은 305명. 여기서. 네, 305명. 아이고. 또 여기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처음 발견할 때는 여기서 그 해가지고 뼈가 나와서 뼈 나간 어디가? 뼈 나온 어디로 모셔? 주소단 저 뒤에 항아리 현 항아리 두개 현 저기 해 놨다가 이제 아버지 이 태양 땅에까지 와가지고 이 골령골에서 총살당하고 원래 이제 아버님이 죄를 무죄로 선고받고 이 판결문을 가져와서 아버님께 드립니다. 세 살의 좋은 나이에 이런 데서 낯선 고향에 와가지고 굴장에 다 오늘 와보니까 나는 전혀 사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얼마나 그 하늘 다 우리가 다 풀겠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버님을 이곳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뼈를 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그 DNA 검사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로구나 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해마다 찾아뵐 겁니다. DNA 검사할 때는 아버지도 내 자식이 참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성함을 불렀습니다. 그럼 다음 망. 있어도 누이가 있었지만은 딸을 낳아가지고 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에 붙잡혀 가버리니까 어머니 되시는 분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있다가 혼인 신고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딴 데로 이제 재가를 해서 가버렸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아버지 제사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쌍매를 올려줬으면 한이 없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그 재가를 해서 간 집을 이제 찾아가서 술상을 하나 차려가지고 말입니다. 좀 엎드려가지고 큰절을 하면서 이제 사정을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말이지, 사유가 오죽해야 이렇게 와가지고 사정을 하느냐. 제사가 다 끝날 시간에는 저한테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이제 제사를 모셔가지고 가가지고 제사를 같이 지내라 해가지고 좀 제사를 찾아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김평수의 딸 김을성입니다. 제가 말 안 하는 이유는 나는 무슨 말을 거쳐가면 목부터 맥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허정하면 울음밖에 안 나고 그다음에 그게 울레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아맞혀가지고 우리 집 다방이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 제반장 하는 말이 아이고 남편 하나 잘 만났다. 경한 거 나가 잊어보지도 않아. 돌아가 저기 죽어도 그거는 안 잊어버려. 그 말을 보고. 나무들도 지금 저리 환히 다 보일 거지만은 나무들도 지금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낭정 이디라도 올라와가지고 저거 구경이 좀 저기 하면 이디가 어디라는 거야. 벌써도 어떤 데인지 모를 건데. 딴 친구들은 그래도 어렸지만은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라도 다녀봤지만은 자기는 그런 것도 못 다녀보고 계속 밭일만 하면서 생활한 거를 나한테 말을 했을 적에 야, 좀 아무리 어린 마음 어린 그런 나이지만은 고생을 너무나 했구나 하는 마음을 먹어서 좀 짠한 마음이 많았죠. 나이가 한 7, 8살이 돼가니까 왜 나는 외편이라 하는 게 없는고 한 10살이 될락 말락 한데도 그 회천에서 그때는 차도 없은 때고 아무것도 없었 그냥 걸음만 댕길 때인데 그래도 어떤 그 외가에 그 이모 사는 거를
말만 들어가지고 초장 갔어요. 초장 가니까 막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막 그냥 너무 뭐하기 싫이 막 뭐라 그래.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야 막 그냥 한 거 정말 그거는 너무 생생하게 생각을 해내. 헌디 그 우리 이모부도 야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사람 저기 어떻게 찾아왔으니 막 그냥 허연에 한 것이 한 번 가게 되니까 나가 자연히 그래만 마음이 쏠려네. 자주 찾아봤어요. 그 일만 허당도 틈 보면서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은 왜 가만 가네. 그 자세한 얘기를 다 들어했는데 큰 이모 아들이 성재가 있었는데 찾아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 사주고 그 탕수육 사준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느 날에 먹어보지도 않은 거 간 먹은 거 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옷이 없어서 고생하고 먹는 거에 고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나는 고생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못 만나고 부모 얼굴을 모르니까 헌설투설 먹다 보니까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좀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살면서 나는 아무리 뵙지를 못했지만은 절대 일하는 데만큼은 시집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한 걸 그냥 꽉 곡심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일하는 데는 난 절대 안 갈게. 난 일행만 하면 난 지겹고 지겨운 사람이니까 일은 절대 안 넣게 너무 한 것이 만나는 보니까 정말 사람은 잔날났어요. 내가 못 만나고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아이고 어머니를 찾아다 놔야 될 건데 어머니를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그런 마음만 딱 먹었는데 사방이 그냥 상 하나 아주다 높새니네 그냥 다 안집새니네 말로 허연해 우리가 찾아온 거지. 오죽해야 그런 말을 내한테 하겠나 그런 말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됐었으면 내가 요 재산은 꼭 한번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 내가 한번 찾아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 회천 그 마을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 김치비 공동묘지에 이제 그 마을 분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장을 해가지고 거기 쌍묘를 해가지고 좀 묘를 모시게 된 그런. 썰러 먹거라. 야 이건 어느 집이 자전인고 전부 한 달람 다 먹여놨을게. 전부 저 평장으로 만들었잖아. 평장. 여기 있는 평장 아니고 이거 조그만한 봉본.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봉본을 만들었네. 벌초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거면 좋고. 이거 콩이 잼도 이제 쉽지 않아. 기계를 다 해본다면. 네네. 버치다 버쳐. 아이고. 버쳐? 아이고 버쳐. 여는 을세, 사위는 한규숙. 나 이름도 올라가신 게. 당신 올라가지 안 올라갑니까? (2022년 11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딸 역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불효의 마음을 덜게 되어 기쁩니다. 판결 나고 다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사후 하나 잘 만나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를 건데 다 수습은 하면서 사후가 다 오늘 이런 일이 있으시니까 이제랑 너무 마음 옛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가지고 이제는 꿈나라로 가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대 가는 그 길이 내 마음으로 이어져 이제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판결고장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제 좋은 길로 행복하게 되세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댈 보는 내 마음 사연입니다. 제71번호가 제4-3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지금요 햄발명자 가지고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적에는 형무소에서 나올 적에는 그냥 죽이겠습니까? 철사칠로 허리 묶고 손들 다 짜매가지고 그걸 다 총살해서 죽었단 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김공진의 딸 김성자입니다. 이게 제주도죠, 제주도. 아, 가슴 아프죠. 이거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요. 다 친구들이라던데. 이 사람들 다 데려가서 다 잡혀갔다대요. 모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인가 보다지요. 생각이 원 안 납니다. 4살, 5살 때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때가 우리 14살, 내가 국민학교 졸업하면서 동시니까는 14살, 13살 졸업하니까 이제 할머니 집에 데려가니까 어머니는 재혼해가 불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재혼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혼하면서 이제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이제 할머니네 집에 데려가 불대요. 데려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또 우리 사촌 이모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저 서울 가서 이제 살자 해가지고요. 가서 취직시켜준다 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나무 집에 데리고 가대요. 나무 집에 데리고 가니까 식모살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이도 어린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일도 잘 제대로 하고 하니까 그냥 밖으로 나왔죠. 나와서 뭐 길에서 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그런 거죠 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은 내가 이 정도는 안 살 거고 더 좋은 데 시집도 가고 엄마 아빠 있다 해봐서 좋은 데 시집 갑니다 저는.
결혼을 하려니까요. 주매가 들어오면 엄마 아빠 없다 해가지고요. 저기 어때요? 엄마 아빠 없다고요. 안 연락하대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냥 좋은데 못 가니까요. 좀 우리 아저씨가요. 좀 불량한지 뭔지 자꾸 두드려 패더라고요. 예. 내가 제대로 아버지 엄마가 제대로 이제 살아계시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데 갔으면 그런 사람도 안 만났을 거예요. 자꾸 두드려 패대요. 패가지고 이제 하더니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지고 여자고 바람 나가지고 어디가 저 장안인지 어디도 바람 나서 가불고 소식이 없어요. 여태까지요. 소식이 없어가지고 여태 이렇게 삽니다. 영도에서 산 거는 뭐 그제 뭐 그렇게 뭐 하도 제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 생각 안 합니다. 오해서 뭐 나쁘다 뭐 좋다 그런 걸 안 합니다. 제주에서 왔대 말하지 않니? 제주 사람 몰라 그때 당신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옆 주위에서도 그런 거 제주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죠. 여기 친척이 하나 없어요. 친척이 없고 하니까 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에 대해서요 좀 알고 싶어서요. 우리 아버지가 해방불명 됐는데 또 거기서 무슨 예를 듣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제. 예. 그때 당시 내가 말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10년 넘었어요. 6년 거두면서요 다 얘기해 주대요. 목포 형무소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 명령으로 해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싣고 가가지고 대전, 인천 어디 막 대속권들 얘기해대요. 가가지고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손 묶어가지고 총살내도 다 죽여버렸다대요. 물에다가. 네, 그래서 그겁니다. 물에다가 총살내서 죽여버렸다대요. 그게 물에 빠진 그때 죽은 생각하면 이제 내가 이제 영도다리를 가잖아요. 총살이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게 물에 빠진 걸 알고 있어요. 다 물에 빠져버렸다. 그때 보면 추운 때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들도 보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 추운데 이 물에 이 바닷물에 이런 바닷물에 잠겨서 이 추운데 잠겨 있구나 하면서 내가 막 서러워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죽어졌는고 이렇게 총살할 적에는. 처자식도 보고 싶었겠고 부모 형제도 보고 싶었겠고 앞에 사람이 총살해가면 그 다음엔 내려구나 하고 아이고 어떻게 죽어졌는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줄 서서 총살할 적에는 부모 형제도 보고 싶고 다 가족들 안 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나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물에 빠뜨려 갖고 아이고 이제 물에 잠겨 있구나. 그 생각 듭니다. 물에 잠겨 있고 나는 그게 제일 서러워요. 물에 잠겨 있다는 거를.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죽어버리는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체 없는 사람들을 다 이제 다 총살내서 이제 없애버렸으니까는 너무 무정하죠. 서럽죠, 서러워. 지금 살아계시면은 지금 100살이거든요. 요새 100살 사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살아가시면 이 나이대 살 건데 그렇게 나를 이뻐했었답니다. 그렇게요. 대학까지 보낸다 그랬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불쌍하다만 했죠. 어떻게 돌아가셨는고 불쌍한 기만 듣죠.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죽인 사람들만
이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 내는 사람들만 나쁘게 보이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우리 어머니도 재혼해서 안 가실 거고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 정말 부모 없이 자란 사람밖에 더 정말 고생한 사람 없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알아요. 아이고 나 바라는 건 뭐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나이도 80 다 되고 오니까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제 80도 다 되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저 세상 가면 정말 저승이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 가서 만나서는 실컷 울고 싶어요.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지도 않고 아버지 간으로 어머니도 재혼해버리고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나 저승 가서 이제 아버지가 만나겠죠. 그때 가서 뭐 만나가지고 아버지 우리 손잡고 아버지하고 내가 정말 많이 울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 둘, 저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산에 올라가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 내가 그 불타는 광역을 다 봤거든요. 그 사람 징용도 받고, 그 군인들이 얼마나 악을 했는지 총 개머리판으로 사람을 쥐어박고 때리고 하는 것도 다 봤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놓고, 손 뒤로 묶어놓고 라이터불을 끄셔가지고 수염을 다 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 바지가랑이 오줌을 쌀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그 당시. 1948년 가을 거지가 다 끝이 난 늦가을 어느 마을 끝날이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많은 집들이 불타버렸다. 사람도 총으로 쏘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한라산에 많은 비가 내려 생후 얼마 안 된 내 동생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구상나무 밑에서 숨을 멈추고 말았다. 밤새 오는 비는 끝일 줄을 몰랐다. 저는 송도연의 아들 송병기입니다. 그때 내가 좀 어려서 신기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올라가 봤어요. 동네 길로 올라가 봤는데 밭에 소와 말을 거기 넣었었는데 그걸 쏴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발이 이렇게 배가 방방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소도 이렇게 쓰러져 있고 말도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지. 이제 그걸 보고 금동이네 집에 달려오니까 뭐 집다 탑을 보니까 이제 없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그 밭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골목길로 나와서 한 50m쯤 나왔을까? 총소리가 팡 한번 나더군요. 나와서 걸어오는데 군인이 따라와서 우리 엄마 보고 이세방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군인이. 우리 어머니 남편인 줄 안 거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불 질러버렸어. 그냥 무조건 뭐 말도 없이 그대로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나오면 그냥 불 질러버리고 한 군데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붙이면은 또 옆에 그 탁 빼가지고 하니까 이만큼 길거든요. 그 집 억새가. 그럼 그 불 툭 해서 툭 지르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불 다 켜더라고.
와 보니까 우리 그 오순 탕숙님이 옷이 다 불 지붕에서 떨어진 불로 옷이 다 타버렸어요. 아주 총만 죽은 후에 타버린 거지. 마당에서 죽으니까 집 불 타니까 그 날라와서 옷 다 타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죽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자고. 그때는 눈이 막 아예 뜨고 그날 또 눈이 치는 거 눈이 오는 날이고 그날이.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참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머니가 임신 중에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울어가니까 나도 자연적으로 울어져야 돼요, 그때. 네, 그래서 산 생활이라는 게 참 그때 그랬어요. 그리 가면 뭐 먹을 게 없어요. 무슨 집이 있나 뭐 그 어디 갔을 때는 그 목소리를 켜시라고 해서 지금 저 출산한지 거기 갔을 때는 동산이니까 땅 조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파놓고 위에 조금 잔디 이렇게 떼 올려가지고 나무 걸쳐서 이제 그 억새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니까 그게 겨울에 사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데서 식당하면 도망갔다가 또 와서 이제 살고 도망갔다가 와 보니까 뭐 다 판채 쳐버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올라간 거지. 지형이 많이 변해버리니까 뭐 어디 요쪽 같기도 하고 요쪽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하니 뭐했네. 저기서 터벌 때 추격당하니까 저희 다른 목소리 되니까 완전히 올랐는데 여기 그 아까 처음부터 목소리 켰어요. 올랐네. 여기 두 번째 올랐는데요. 춥거나 뭐 그렇게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애들이 막 울거든요. 울면은 입을 막아요. 왜 막냐 그러면은 우는 소리 들리면 토할 때가 소리 듣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입을 막을 수밖에. 동생 밤에 그냥 실려서 죽으니까 아침에 그냥 거기에 묻어두고 우리 몰래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묻어버렸어요. 그 당시 생각을 하면은 그거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사람 사는 거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딱 잡혀가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고. 그 창고 안에.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또 같이 우리 식구들이 같이 살았어요. 요한한 데서 같이. 그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창고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았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한 집안 식구씩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저희들은 풀려나고 아버지는 그냥 거기서 못 풀려나고 남아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육지로 간다고 그런 어머니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부대에 왔어요. 뭐 여름인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부대에 왔는데 왔다 가서 하신 말이 사람들이 배에 많이 오르는데 너희 아버지는 보이질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년도 봄에 엽서가 왔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엽서가 왔는데 그 엽서를 내가 그때 봤어요. 보니까 대전영무소에 있다는 거 하고 이제 얼마 없으면 그 석방될 거다 하는 얘기하고 그만 간단하게 엽서만한 엽서에 하나 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 대전영무소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걸 모르지. 죽은 거는 뭐 모르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가 힘들었겠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남이 일을 하러 갔거든요. 일터로 이제 그 돈 벌기 위해서 가는데 나는 그 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냥 난 학교를 가버렸어.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 앞에 욕을 하대요.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렇게 해서 욕을 해놓고
때리진 않고 그냥 욕해놓고 어머니가 울어요.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빨리 여거지. 나이는 어려도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좀 학교 생활을 하고 집안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게 아버지 안 계셔 보니까 그 아버지 역할까지 다 했잖아요. 힘든 그 생활을. 그게 아버지 없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되는 거지. 아버지는 좀 세상을 잘못 만나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내 지금 생각하면은 그 죽이는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참 참하거든요. 그 대전에서. 그걸 이제 보고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 죽는 당시 얼마나 괴로웠을까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는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그런 대로 이제 모여서 이제는 다 머디했으니 고이 영면하시길 바라고 한평생 못 살아서 그 한이 많겠지만은 정말로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자식들 앞에 4.3이 이렇다 뭐 어떠한 걸 한 번은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걸 남겨두면은 차후에 4.3이 이렇게 했던 거구나 한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두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뭐 옛날 그때 그 광경 생각이 나기 지금 뭐 그때 그 생각이 생생하지. 국가가 부모를 뺏어갔고 그런데 그 뺏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뺏어갔는지 또 뺏어간 부모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70몇 년 동안 유족을 제한 다른 사람은 다 모른 척하고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제주 4.3 재심 사건에 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주 4.3 사건에 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또 법정에서 직접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면서 관련 재판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3 사건 자체가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이념의 대립이라는 문제까지 겹쳐서 이념의 관점에서 제주 4.3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심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헌법도 있었고 국가는 이미 수립돼 있었고요. 대한민국이요. 헌법도 있었고 형사소송법도 있었고 형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보안법도 있었죠. 네. 법에 정한 절차로 재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재심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정당한 재판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이 재심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이념이니 무장되니 이런 거를 더 씌우는 거는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5세. 그럼 4.3 사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태어나셨겠네요. 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편하게 하세요. 나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 말고 표현 못해. 알아요. 누가 그걸 알아줄지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가 발갱이라는 그런 거로 돌아가셨다는 거를 잡아갔다는 거를 알았죠. 근데 지금까지 그 누명을 벗기고 싶었지만은 각 사건마다 하루에서 미리 말씀하신 유족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절차를 거치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저희가 했던 4.3 재판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겨놓을 생각이고요. 또 둘째는 그 유족분들이 이제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법정 같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석에 가서라도 나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어멍 아방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도 못하고 사셨고 또 그분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는 더 세월이 흘러서 손자 손녀까지 보셨음에도 그 말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하면 이념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몰리지 않을까봐, 흔히 말하는 연좌제에 걸리지 않을까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식이나 손녀들의 앞길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분들이 말 못할 한은 70년 넘는 세월 동안 켜켜이 쌓였죠. 근데 그 한을 가장 공적인 자리가 법정이 재판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말씀하시면 그 한이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지시지 않을까봐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아픔을 겪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거는 살아남은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의무이고요. 이 30분이 그러한 내란 내지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제까지 저희 재판 4.3 재판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민주화가 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연대의 정신을 잊지 말고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는 그 연대 힘으로 계속 쭉 나아가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